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며칠 전에는 몇 분의 미용 쪽에 강의하시는 그런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에 어떤 미용실들이 먼저 어려움에 직면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사롱들은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일반화된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신다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이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닉네임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런 미용실 위험해요 라는 거죠. 여러 형태의 미용실의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미용실들이 정체되거나 수익성이 줄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샵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놀랍게 많은 팽창과 오픈에 있어서 성장했던 그런 미용실의 컨셉이 사실은 1인 미용실이었습니다. 근데 1인 미용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골목마다 너무 많은 매장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그동안 그런 샵들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연세가 드신 분보다 SNS를 통해서 손님을 예약한다든지 네이버를 장악해서 손님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버텨왔습니다만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SNS도 나눠 먹거나 안 먹히는 경우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1인샵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성이나 나아지는 부분에 제약점이 있어요. 즉, 내가 계속 손님을 모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기존 자기 손님을 가지고 와서 오픈했는데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가 먹히지 않고 그 손님을 다 소화하고 나서 새로운 신규가 없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1인 샵들이 지금 성장에 주춤거리는 상황에 와 있고, 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미용실들이 어려움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공유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이 성장하고 팽창하고 하이 퍼포먼스 디자이너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서 공유의 생산성의 증대, 즉 절약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가져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공유 미용실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물어보고 제가 유튜브도 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거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유 미용실 생각보다 어려울까라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공유 미용실이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경쟁, 상황, 어려움, 특히 그 하이 퍼포먼스 디자이너들이 뭐라고 할까요? 전체 디자이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안 많고, 그들이 나와서 공유 미용실을 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즉, 잘하면 그거 가는 것보다는 자기 샵을 오픈하는 게 성장성으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계선에서 이들은 더 이상의 공유 미용실을 찾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지방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공유샵들은 정리하는 단계도 가 있습니다만은, 공유 미용실의 놀라운 확장은 없을 거다. 특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런 샵들은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미용실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미용실들은 지금 매출이 줄고 손님이 조금 줄어서 주춤하는 미용실보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임대료가 너무 높은 미용실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비의 부담이 큰 매장들이 첫 번째로 경계의 어려움이나 어떤 불황의 상황에 빠지면 첫 번째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비중이 큰 매장들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단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면 빠를 수 있을 거예요. 1층에 100평 미용실과 같은 건물 4층에 100평 미용실의 임대료는 다르죠. 그래서 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4층에 있는 샵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홍보나 자기들의 브랜드화나 이런 부분, 고객 관리나 이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메리트를 주면서 고정비의 절감이 결국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임대료 부담이 큰 매장들이 지금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미용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임대료가 큰 매장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임대료 비중이 부담이 간다라고 한다라면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지, 옛날엔 좋았는데 라는 거를 하지 말고 과감히 샵의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층수를 옮기거나 이런 부분도 과감히 생각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한번은 전문가와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미용실이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1인 미용실과 공유 미용실 그리고 고정비가 많은, 즉 임대료가 부담이 큰 미용실들이 이 상황에 먼저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매장들은 미리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욤TV를 만나서 행복한 미용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